오늘 헤드라인입니다. 자, 미국 동부 시간 중심의 10월 16일 금요일 날 소식이거든요. 첫 번째, 트럼프 캐비넷. 트럼프의 그 강요팀이죠. 그 장관들이 pushes to enact. enact하면 실행하는 거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칙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책,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의해서지만 공무원들이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빨리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즉 공화당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들을 바꾸기 위해서 아주 그 마지막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lock-in, 새로운 regulation을 lock-in 하면 딱 자물쇠로 잠가 매두는 거예요. 매듭 짓는 것이죠. 1월 20일 전에, 왜냐면 대통령 권한이 이때 이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1월 20일 이전에 새로운 규정들을 매듭 지려는 비담 노력입니다. 노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A broad range of agencies, 아주 다양한 부서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led to 이끌어져 왔다 warnings, public safety threats 하면은 공공 안전망에 대한 위협, 그런 경고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많은 미국인들이 Affordable Care Act라고 하죠. 오바마 시대 때의 그 오바마 케어 있죠. 그것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진영은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미국이 실직자가 지금 2천만 명에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들은 만약 이런 법이 바뀌게 되면은 그만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까지 이르게 됐다는 얘기라고요. The accelerated effort, 가속화된 노력이 의문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리퍼블리칸 프레지던트, 공화당 대통령 밑에서 근무했던 전 최고 장관들이죠. 그들로부터 의문을 끌어내는 것도 뭐하러 이렇게 급히 서둘러서 매듭을 지으려고 하느냐. 수백만의 미국인들한테 큰 영향을 줄 것인데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홈랜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 국토 안보부죠. 미국의. 거기에서는 이제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할 때 DNA 인식이라든지 뭐 홍채 인식이라든지 음성 이런 걸 다 등록하도록 의무화시켰고요. 그만큼 그 이민법에 대해서 아주 확 바꾸려고 하고 있는 트럼프의 그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민을 될 수 있으면 규제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한테는 게다가 또 이제 미국의 그 영주권자나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재정적 지원, 그래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스코어, 그 다음에 뭐 텍스 리턴스, 세금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 와서 미국에 와서 복지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할 만한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안 주고 미국 와서 자립할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내려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빨리 이민국 중심의 국토안보부에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제약들을 급속히 공무원들도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는 공무원들도 빨리 결속 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PA, 미국의 이제 환경청이죠.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라고 그러는데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정말 연방 규정을 다시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업들한테 오존의 파괴라든지 그 다음에 해로운 입자들의 방출을 그 규제를 기업들로부터 덜어주려고 하는 결국 기업이 이제 공화당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요. 발전소를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를 안 하려고 석유 개발 이런 것들 규제 안 하죠. 그런 쪽으로 환경은 많이 무시하는 쪽으로 나갔었는데 그 결론들을 매듭 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국의 각 그 장관 부처들이
자기들의 공화당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을 빨리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번 요거 봅시다. 요거 And our national crisis.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자기들 사설을 놓고요. 그야말로 반 트럼프 선언을 아주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의 이 독단의 어떤 진행 정치를 이 기회에 완전히 맞춰서 우리 국가의 위기를 끝내자. 무능과 분노와 그 다음에 부패 거짓말로 점철된 이 정책을 국가적인 정책, 국가의 위기를 끝내자.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이 포즈 갖다 놓습니다. 가장 큰 위협을 American Democracy, 미국 민주주의에 가장 큰 위협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미국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트럼프의 파괴적인 재임 기간이 결국 미국에 큰 재난을 가져왔다. 여러 가지 지적하고 있는데요. 정말 수치를 모르는 부패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한 정책은 완전히 밀쳐서 기후, 온난화 이런 거는 완전히 무시하는 정책을 했고요. 근데 선동, 거짓말, 그 다음에 위협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은 피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공포심을 자극해서 진보와 보수, 그 다음에 유색인종과 백인 간의 갈등을 자꾸 부추기는 정책이었고요. 그래서 그의 파퓰리즘을 페이크, 거짓말로 점철된 파퓰리즘을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자기는 나았다고 자랑하지만 그만큼 무능한 정치가다운 면모를 보여서 미국이 얼마나 국가적 위기 속에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칼럼에서 몇 가지를 좀 보시면은 요번에 그 트럼프하고 타운홀스 바이든은 서로 이제 트럼프하고 서로 TV 디베이트 토론을 해야 되는데 서로가 이제 스케줄이나 상황이 맞지 않아 가지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트럼프한테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확진 검사를 다시 하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칸막이를 친 상태에서 하자라고 또 제안했더니까 트럼프는 싫다 그렇게 자기가 위약한 것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각각 트럼프는 NBC, 뭐 CNBC, NCNBC 그 NBC 중심으로서 사회자하고 각각 토론했고요. 바이든은 ABC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토론했는데 뭐 언론마다 다르겠지만 뉴욕타임스 워낙 진보적인 계통이기 때문에 바이든을 상당히 승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팍스뉴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을 오토파일럿 웜 그래서 아주 순항하는 듯한 그런 모습의 토론을 했고 트럼프는 스트리트 파이터 역시 트럼프답게 아주 거칠고 야만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 각각 중재자, 사회자를 마더레이터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회자들을 민주당 인사로 쳤다고 얘기하죠. 사실 이제 중도들인데 트럼프는 이제 그 여성 그 마더레이터한테 호되게 당한 모습을 보였고 바이든은 이제 클린턴 진영에서 왔던 그런 보장 스테파노폴로스라는 그런 그 참모가 이제 마더레이터 사회를 봤는데 서로 부드럽게 민주당 진영답게 부드럽게 서로 대화를 나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레이팅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겼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한 방송국에서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세 개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냈다는 의미에서 여기 보시면은 1,500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냈고 트럼프는 1,350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냈다 그래서 레이팅즈가 좀 다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보시면요. Trump or last stand. last stand 하면은 마지막 미국을 지키는 자들이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미군 백인층이죠. 많이 교육받지 못한 지방에 사는 농부들인데요. 지금 요 기사에서는 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그렇게 대통령 트럼프를 사랑하는가? 이 기자가 지방주 미시간주에 있는 한 철강 노동자의 삶들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트럼프를 계속 지지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같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야말로 민주당 인사들한테 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져온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미국이 자꾸 중국에 양보하고 미국에 있는 공장을 자꾸 중국이나 인도로 갖고 결국 민주당한테 지지했었지만 준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지금 트럼프도 사실 준 게 없다라고 결론을 내짓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분석 어떤 칼럼을 쓴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트럼프냐 오하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미국 백인 미국을 다시 지지하는 자를 뽑을 것이냐 같은 말이에요. 트럼프가 미국 백인층을 지지하는 마지막 스탠드입니다. 트럼프가 무너지면 미국 백인 지지층의 굴림, 지배는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greatest replacement라고 얘기하는데 즉 백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너희 마이너리티에 따른 외주 세력들이 백인의 지배 체제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걸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죠. 요번에 지면은 백인 너희들은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소수민족들에 의해서 결국 미국이 지배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결국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 이것과 요 칼럼과 요 칼럼을 비교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이 얼마나 공고히 마지막까지 싸울 것인지 이번 그 선거 결과가 주목이 되죠. 전에 항상 다 트럼프가 질 줄 알았는데 이겼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가 지금 불리한 상황이 있어도 중간적인 어떤 유보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헤드라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